자, 반갑습니다. 생명과학 원 수업을 하게 된 이동열이라고 합니다. 겨울방학 동안에 1월, 2월 동안에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을 들은 학생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겨울방학에 보충 수업을 신청을 안 해서 선생님한테 수업을 안 들은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일단 지금 온라인상의 수업은 조금 여러분이 이제 겨울방학 동안에 수업을 선생님한테 들었다고 좀 생각을 해서 조금 좀 속도를 좀 빨리 해서 할 생각입니다. 혹시 기존에 겨울방학 동안에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은 좀 선생님 수업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요점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겨울방학에 수업 안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걱정할 필요 없는 게 내용은 빠지지 않고 다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대신에 조금 속도를 좀 빨리 해서 수업 시간이 조금 다른 좀 여유 있게 했었다면 지금은 좀 속도를 좀 빨리 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단 한 가지 주의사항이 수업 시간이 총 50분이죠. 수업 시간은 50분인데 강의는 길어도 20분에서 30분 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강의는 짧게 한 20분에서 30분을 하고 그럼 나머지 시간은 놀아도 되냐? 그게 아니라 그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선생님이 매 시간마다 내주는 과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제는 언제 제출하느냐? 이 수업 시간 안에 제출합니다. 물론 온라인 접속 상황이 안 좋다든지 그날그날의 EBS 접속이나 온라인 환경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면 그 상황을 선생님이 살펴서 인정을 해주겠지만 특별히 오늘은 접속도 끊김이 없이 잘 접속을 했고 아무 일이 없었다, 개인적인 사정도 없었는데 이 시간을 벗어나서 과제가 올라오면 좀 출결 처리를 하는데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선생님이 강의는 한 20분에서 30분 안쪽으로 강의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나머지 시간 선생님이 강의를 끝낸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과제를 바로바로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과제는 여러분들 온라인 클래스에 과제 제출 방 따로 있죠? 그 과제 제출 방에 파일 이름을 학년, 반, 번호, 이름 형태로 제출하면 좋겠습니다. 파일 이름입니다. 파일 이름이 학년, 반, 번호, 이름. 예를 들어서 2학년 1반 13번 누구누구누구다 이런 식으로 파일 이름을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이 아니라 게시판에 게시글을 올릴 때 과제입니다 라고 게시판에 글을 적을 때 게시판 제목에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학년, 반, 번호, 이름 2학년 1반 13번 누구누구누구입니다. 그리고 몇 강 강의 과제입니다. 1강 과제 아니면 2강 과제 이런 식으로 몇 강 과제인지를 좀 표시해주면 선생님이 과제를 분류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이름은 이런 형식으로 게시판에 과제 제출방에 게시판에 제목을 쓸 때는 이렇게 학년, 반, 번호, 이름, 몇 강 과제 이렇게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이 시간 안에 과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일단 수업은 선생님이 교과서를 기준으로 하고 교과서를 기준으로 하면서 선생님이 따로 필기 정리, 노트 정리를 한 걸 중간에 좀 섞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얘기를 하자면 이 시간의 과제는 오늘 이 수업의 내용을 정리해서 손으로 써서 그 손으로 쓴 걸 타이핑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한글 문서로 타이핑을 하든지 손으로 쓰든지 해서 그걸 사진을 찍어서 손으로 썼으면 사진 찍고 한글 문서로 타이핑을 했으면 그 한글 파일을 아까 얘기한 과제 제출방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과제 제출방에 사진으로 만약에 찍어서 올릴 경우에는 사진의 화질이 너무 좀 높으면 용량 초과로 과제가 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좀 화질은 좀 낮춰도 되니까 글씨만 또박또박 좀 보이게 손으로 쓴 경우에는 화질을 낮춰서 사진을 찍어서
과제 제출방에 아까 선생님 설명한 방식으로 올리면 되겠고, 혹시 한글 파일을 쳤다 그러면 한글 파일 쳐서 그 파일을 올리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한글 파일 치는 것보다 손으로 쓰는 게 훨씬 빠르고 편할 겁니다. 그리고 수업이 저희가 2시간 연간이죠. 2시간 연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강의도 2개를 봐야 되고 과제도 2개를 제출해야 됩니다. 지금 생명과학이 월, 수 이렇게 3, 4교시에 들어있는 걸로 선생님이 알고 있는데, 월요일 날도 강의를 1, 2강, 수요일 날도 3, 4강 이렇게 해서 강의를 2개 듣고, 그 다음 과제도 각각의 강의마다 하나씩 해서 2개씩 과제를 제출해야 됩니다. 과제 제출할 때 아까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몇 학년 몇 반 누구 1강 과제, 2강 과제, 3강 과제, 4강 과제 이런 식으로 몇 강 과제인지 같이 적어서 올려주면 선생님이 이렇게 출결 체크와 과제를 분류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생명과학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봅시다. 자, 여기 보면 강아지 로봇과 그 다음 그냥 강아지. 요즘 로봇 상당히 잘 나오죠. 로봇 상당히 잘 나와서 정말 진짜 로봇처럼 뭘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박수를 친다든지 아니면 공을 던져주면 그 공을 물어오기도 하고, 박수가 뭐 소리가 나면 그 소리 나는 쪽으로 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정말 실제 강아지처럼 움직임도 하고 반응을 하는데, 과연 이 강아지 로봇은 생물일까? 아니면 얘는 무생물일까? 그렇다면 생물이란 도대체 무엇을 생물이라고 할까? 과연 생물의 기준이 뭘까? 그걸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생물이란 어떤 걸 생물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생물과 무생물을 나누는 비생물이라고 하죠. 생물과 비생물을 나누는 기준 6가지가 이렇게 2페이지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렇게 한 페이지, 2페이지. 그래서 2페이지에 걸쳐서 나오는데 일단 뭐 한번 가볍게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나와 있는 것처럼 생물,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2번 뭐 물질 대사를 한다. 3번 자극에 대해 반응을 하며 항상성을 유지한다. 그 다음에 4번 발생과 성장한다. 5번 생식과 유전을 한다. 7번 적응과 진화를, 6번 적응과 진화를 한다. 이렇게 해서 총 6가지의 내용을 이렇게 교과서에 정리를 했습니다. 이걸 좀 선생님이 따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죠. 겨울방학 때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은 학생은 이 노트를 봤을 겁니다. 그리고 다 겨울방학 동안에 우리가 노트 정리를 했죠, 이거. 가볍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생물이라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느냐? 생물은 첫 번째,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 모든입니다. 모든 생물은 세포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몸을 나누다 보면 결국에 마지막에 나오는 건 누구냐? 세포. 그래서 생물에서 생물이 생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세포. 그래서 이제 생물이 세포 하나로 이루어진 생물이 있고 세포 여러 개로 이루어진 생물이 있는데, 세포 하나로 이루어진 생물을 무슨 생물? 그렇죠. 단세포 생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세포가 여러 개로 만들어진 생물을 다세포 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한 개가 그냥 바로 개체가 되는 경우, 예를 들어 뭐 집신벌레, 아메바 이런 경우는 세포 한 개가 바로 생물이 되는 경우. 근데 대부분은 그런 애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고등생물 같은 경우는 특히 세포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생물이 되죠. 이런 애들을 다세포 생물이라고 하는데, 그럼 다세포 생물은 몸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를 한번 가볍게 살펴봅시다. 자, 일단 생물이라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생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렇다면 그 생물은 세포로부터 어떤 구성 단계를 거쳐서 생물이 되느냐? 자,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모여서 개체라는 것이 됩니다. 자, 이때 세포라는 것은 생물의 구조적 기능적 최소 단위, 즉 생물을 쪼개고 나가면 마지막에 세포가 나온다.
그 다음에 생명활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최소 단위가 세포다 하는 얘기고, 그 세포가 자, 모양이나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세포나 모이는 게 아니라 생긴 게 비슷하든지 아니면 기능이 비슷하든지 이런 세포들이 모여서 뭐가 되느냐? 조직. 그 다음 이 여러 개의 조직. 자, 좀 전에는 모양이나 기능이 비슷한 세포가 모인다 그랬고, 자, 이번에는 여러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동물 같은 경우에는 뭐 상피 조직이라는 것도 있고 근육 조직, 결합 조직, 뭐 이런 것들이 신경 조직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다양한 여러 개의 조직이 모여서 하나의 기관이라는 걸 만든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조직을 만들 때에는 생긴 것이나 기능이 비슷한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만들고, 기관을 만들 때에는 다양한 여러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만들더라. 그럼 기관이라는 건 뭐 하느냐? 이런 여러 조직이 모여서 고유한 형태나 기능을 나타내는 것. 즉 여러 개가 조직이 막 모였는데, 기역 조직, 니은 조직, 디귿 조직, 미을 조직 이런 애들이 모였는데 결국은 모였더니 공통된 모양을 만들어내고 공통된 기능을 하게 되더라. 예를 들어서 뭐 상피 조직, 피부, 그 다음에 근육 조직, 그 다음 결합 조직, 혈액, 신경 조직, 신경 이런 애들이 모여서 하나의 위라는 것을 만들었다. 위 만들었더니 특별한 위라는 것의 형태가 나타나고, 그 위는 무엇을 한다? 소화 기능을 하더라. 여러 개의 조직이 모였는데 하나의 기능을 하는 기관이 만들어졌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관들이 모여서 생물, 즉 개체가 되더라. 이 기본 구성 단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개체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식물과 동물에서 약간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식물과 동물에서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식물은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는데, 조직과 기관 사이에 조직계라는 게 있죠. 동물은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는데 식물에 있던 조직계가 없죠. 조직계는 식물에만 있습니다. 그 다음 기관이 모여서 개체가 된다 그랬는데, 식물은 기관이 모여서 개체가 되는데 동물은 기관이 모여서 개체가 되는 게 아니라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라는 게 되더라. 그래서 동물과 식물에서 각각 특유의 고유한 시스템, 계가 하나씩 있더라. 식물은 조직계가 있고 동물은 기관계가 있더라. 그럼 이거 두 개를 좀 합치면, 좀 동물과 식물을 합쳐서 보면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세포, 조직, 기관, 개체라는 기본 틀은 일반적인 생물도 다 공통적인 것이고, 식물은 여기에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될 때 조직계라는 게 식물에 있고, 동물은 기관이 모여서 개체가 될 때 기관계가 있더라. 이렇게 정리하면 좀 편하겠죠. 동식물이 차이가 이렇게 있더라. 식물은 조직계가 있고 동물은 기관계가 있다. 그래서 식물은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 개체, 동물은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이런 구성 단계를 거친다 하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이제 노트 정리를 하면서 이 내용은 뭐 방학 때 선생님이 수업을 했던 애들은 다 얘기를 해서 알겠지만, 예전에는 이 내용들을 했었는데 이제는 굳이 이렇게 깊이 공부를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구성 단계가 된다 하는 것만 알아두고, 선생님이 여기 밑에 적어놓은 내용은 예전에 생명과학원을 할 때는 했던 내용인데, 이제는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생명과학 2, 3학년에서 배우는 생명과학 2 내용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해도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느냐 하면은, 생물이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생물이라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생물이란 무엇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선생님이 컴퓨터를 여기 밑에다 놓으니까 자꾸 이 화면 앞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상당히 좀 불편한데, 이 시간에는 이렇게 좀 하고 다음 시간에 좀 위치를 좀 옮겨야 되겠습니다. 일단 좀 선생님 얼굴이 갑자기 크게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그냥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위치를 옮길게요. 다음 두 번째, 생물이라면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느냐? 두 번째, 물질 대사를 해야 된다. 도대체 물질 대사는 뭐냐? 자, 겨울방학 때 수업했던 학생들 돌이켜봅시다. 물질 대사는 뭐였다? 대답한 학생이 많았을까? 물질 대사란 뭐냐 하면,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합시다.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다 통틀어서 물질대사라고 한다.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다 통틀어서 그냥 물질대사라고 한다. 그럼 그 물질대사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화학 반응이니까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뭔가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부수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고. 그때 이때 만드는 화학 반응을 뭐라고 그러냐? 동화라고 한다. 뭔가를 부수는 화학 반응은 이화라고 하더라. 그래서 생물이란 첫 번째 세포로 되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 세포 안에서 물질대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물질대사가 뭐냐? 우리 몸 안에서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다. 화학 반응은 어떤 화학 반응이 있니? 뭐 만드는 동화가 있고 분해하는 이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동화란 저분자, 작은 물질을 고분자, 큰 물자로 합성한다. 그 다음 이화는 고분자, 큰 물질을 저분자, 작은 물질로 분해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자, 이 동화, 이화, 물질대사를 할 때 항상 에너지, 열의 출입이 일어납니다. 열의 출입. 그래서 뭔가를 만들 때, 동화할 때는 항상 열이 흡수돼, 흡열 반응. 이화, 뭔가 분해할 때는 열이 방출된다. 그래서 발열 반응.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고분자 물질을 이렇게 저분자 물질로 분해한다. 이화를 한다라고 하면, 이 물질과 이 물질 사이에 에너지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 이 물질의 에너지가 만약에 이 물질의 에너지가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이화를 하고 나면 나중에 이 물질의 에너지는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이 물질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이 물질이 가지는 에너지로 뚝 떨어지는구나. 어떻게? 열이 방출되어서, 즉 에너지가 방출되어서 에너지가 방출되더라. 얘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 중에 일부가 열 에너지로 방출되어서 나가더라. 그래서 에너지는 전체적으로 낮아진다. 이런 과정을 이화, 즉 발열 반응, 열이 빠져나갔다. 열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빠져나갔다.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동화라고 하는 것은 반대 방향이겠죠.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만든다.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만든다. 작은 애를 크게 만든다. 그럼 작은 애를 크게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 얘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는 이만큼인데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이렇게 늘어난다. 어떻게? 에너지가 흡수되더라. 에너지가 흡수된다. 작은 물질을 큰 물질로 만들 때, 동화할 때는 에너지가 들어가더라. 어떤 에너지? 열 에너지. 열 에너지가 들어가서 에너지가 높아지고, 반대로 이화를 할 때는 에너지가 빠져나가더라. 그래서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이렇게 물질 대사를 할 때는 항상 누가 관여를 하냐? 효소라는 물질이 관여를 합니다. 효소라는 물질은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고 반응 속도를 조절하는 물질을 효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입니다. 자, 반응 속도 조절하는 물질 효소. 근데 이 반응 속도 조절하는 효소가 주성분이 뭐냐? 단백질.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단백질은 열과 pH 변화에 상당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pH가 갑자기 갑자기 산성이 된다든지, 아니 갑자기 염기성이 된다든지, 이렇게 pH가 급격하게 변할 때, 또는 열이 가해졌다, 온도를 높였다. 이렇게 되면, 열과 pH가 변하게 되면, 즉 온도와 pH가 변하게 되면, 이 단백질의 성질이 변하게 됩니다. 단백질의 성질이 변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하냐 하면은, 단백질의 성질이 변하는 것을 변성이라고 하는데, 단백질의 변성은 특징이 뭐냐 하면, 비가역적입니다. 비가역적, 무슨 말이냐?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달걀이 있는데 달걀의 주성분이 단백질이죠. 달걀의 주성분이 단백질인데, 이 달걀을 냉장고에서 꺼내서 프라이팬 위에 올려놓고 열을 가했다. 온도, 열을 가했다. 열을 가하면 달걀이 처음에는 액체 상태처럼 출렁출렁거리다가 딱딱하게 굳어지죠. 성질이 변했다. 그런데 이 성질이 변한 것을 계란 후라이를 했는데 갑자기 먹기가 싫어졌어. 안 먹으려고 냉장고에 다시 넣었어. 그럼 원래대로 출렁출렁하는 액체 상태가 되느냐? 안 된다는 얘기죠. 비가역적이다. 단백질은 열이 가해지면 성질이 변하는데, 이 단백질의 변성은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더라. 비가역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질대사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단백질의 성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물질대사는 물질을 합성하기도 하고 분해하기도 하고, 이때 에너지가 출입하기도 한다고 그랬고,
이 반응 속도를 누가 조절하느냐? 효소가 조절한다 그랬는데 이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고 단백질에 열을 가하면 성질이 변해서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더라. 즉 기능을 하지 않더라. 그러면 열을 가하면 효소가 파괴되고 효소가 파괴되면 물질 대사가 안 일어나겠죠. 쉽게 생각해서 이런 겁니다. 콩을 물에 넣고 가열했다. 콩을 가열했다. 아니면 콩을 삶았다. 어떤 생각이 들죠? 선생님 겨울방학 때 수업하는 학생들한테는 얘기를 했는데 콩을 삶았다. 무슨 생각이 들죠? 그랬을 때 우와 맛있겠다. 삶은 콩 맛있겠네. 많이 먹어야지. 이러면 안 된다 그랬죠? 콩 삶았네. 맛있겠다. 가 아니라 콩을 삶았다. 그러면 삶았다? 가열했네? 가열? 단백질이 변성했겠구나. 그럼 효소가 파괴됐네? 효소 파괴됐으니 이 콩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다? 물질 대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뭘 삶았다, 끓였다, 가열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반드시 머릿속에 온도 올라갔겠네, 맛있겠네 이게 아니라 물질 대사를 못하겠구나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가열했다, 단백질 성질이 변했다, 물질 대사를 할 수 없다. 자, 이렇게 연결 지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는 생물이 가져야 될 특징입니다. 생물이란 첫 번째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물질 대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물질 대사의 종류에는 동화, 이화가 있고 동화는 뭔가를 만드는 합성, 이화는 분해. 이때 에너지 출입이 들락날락 있는데 동화할 때는 흡열, 이화할 때는 발열. 이때 반응 속도를 조절하는 물질 효소. 근데 효소는 단백질로 되어 있고 이 단백질은 열이 가해지면 성질이 변한다. 그래서 가열했다 그러면 물질 대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까지 했습니다. 자, 생물이 가져야 되는 특징 세 번째,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 유지. 무슨 말이냐?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 너무 뜨거워. 뜨거워. 손을 떼겠네. 뭔가 외부 자극, 뜨거운 열이라는 것에 반응. 손을 치웠다. 반응을 하겠죠. 누가 야 동열아 라고 부르면 하고 대답을 하겠죠? 누가 내 이름을 부르면 소리를 듣고 반응을 하더라. 박수 소리가 들리면 쳐다보겠죠? 자, 자극이 있을 때 반응을 하더라. 생물이라면 반응을 해야 된다. 그 다음 항상성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체내 환경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 체내 환경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서 체온이 올라간다? 그럼 다시 체온을 낮춰주고, 너무 체온이 내려간다? 올려주고, 혈압이 올라간다? 혈압 낮춰주고, 혈압 내려간다? 혈압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 몸에 무슨 변화가 생겼을 때 몸 변화를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그 변화를 원래 상태로 돌이키려는 성질, 그걸 항상성이라고 하고, 생물이라면 항상성이 나타나야 된다. 항상성이 없다는 얘기는 생물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때렸는데 이게 아무 반응이 없어. 자극에 대해 반응을 안 한다? 비생물, 생물이 아니란 얘기죠. 생물이란 자극을 주면 반응을 하더라. 네 번째, 발생과 생장을 한다. 발생과 생장, 무슨 얘기냐 하면 발생은 수정란이, 즉 정자 남자가 만난 이 수정란이 개체가 되는 과정을 발생. 생장은 그 태어난 개체, 어린 개체가 성체, 즉 어른이 되는 과정. 수정란이 개체가 되는 과정을 발생, 그 개체가 자라는 과정을 생장이라고 하는데, 발생, 생장은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느냐? 세포분열. 세포분열을 해서 자라는 것을 생장. 그냥 덩어리가 커지는 것은 생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석순, 종유석, 그 석회동굴에서 석순, 석주, 종유석 이런 거 있죠. 이때 석순이 있다. 석순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자랍니다. 석순이 자란 것을 우리는 생장했다라고 표현을 하느냐? 안 한다는 얘기죠. 석순이 자란 것은 석회물질이 침척, 쌓여서 막 커진 거기 때문에 그것은 생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포분열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대나무 죽순은 점점 자라죠. 싹이 트고 자랐다. 어떻게? 세포분열해서. 그러면 대나무 죽순을 자란 것은 생장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세포분열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생장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부를 수 없느냐가 달라지더라. 그래서 수정란이 개체가 되는 과정을 발생,
개체가 어른이 되는 과정을 생장, 이때 반드시 세포 분열을 통해서 발생 생장을 해야 되고 생물이라면 발생 생장을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1번하고 연결이 되죠. 생물이라면 첫 번째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 세포.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 했는데 발생 생장하려면 뭐 해야 되냐? 세포 분열을 해야 돼. 결국 1번에서 얘기했던 세포로 구성되지 않은 물질은 세포 분열을 못하니 당연히 발생 생장도 못하겠네. 그래서 1번, 4번은 연결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생식 유전. 생물이라면 생식과 유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생식은 무슨 뜻이냐? 생식은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 즉 자손 번식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유전은 그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 그러니까 생식은 내가 아이를 낳는 거고 유전은 그 아이가 나를 닮는 것. 이때 아이가 나를 닮을 수 있는 이유는 당연히 유전 물질을 내가 제공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생물이라면 생식과 유전을 한다. 마지막 6번째, 생물이라면 적응과 진화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적응이라는 얘기는 살아가는 주위 환경에 맞추어서 자신의 몸의 형태나 기능을 변화시키는 것. 내 몸의 형태나 기능을 변화시켜서 환경에 맞추어 나가는 것. 그것을 적응이라고 하고, 진화는 그렇게 맞추어서 사는 세월이 길게 이어지다 보니 완전 다른 종으로 변해버린 경우, 그런 경우를 진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선인장 같은 경우에, 선인장은 건조한 환경에 살다 보니까 잎이 물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 가시 형태로 변했죠. 그래서 처음에 점점 변하는 과정이 적응이고, 지금은 그 선인장이 아무리 그 수분이 많은 곳에 갖다 놔도 잎이 다시 커지지 않죠. 이런 것처럼 이미 환경에 적응해서 몸의 형태나 구조가 완전히 변해서 새로운 종이 되어버린 경우, 그런 경우를 진화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생물이라면 갖추어야 될 조건 6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 6가지를 2가지로 좀 나누겠습니다. 생물이라면 갖추어야 될 조건 6가지를 1, 2, 3, 4번과 5, 6번으로 나누었는데,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뭐냐? 1, 2, 3, 4번은 개체 유지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5, 6번은 종족 유지 특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개체 유지 특성, 종족 유지 특성. 이게 무슨 말이냐? 1, 2, 3, 4번. 즉, 세포로 되어 있다, 물질 대사를 한다, 자극에 대해 반응하고 항상성 유지를 한다, 발생 생장을 한다. 이것은 누가 하는 거냐? 내가, 나라고 하는 한 개체가 하는 것. 내가 살기 위해서 일어나는 특징들이 1, 2, 3, 4번이고, 즉,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종족 유지 특징, 5, 6번은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종 안에서 일어나는, 즉, 사람이라고 하는 종 안에서 일어나는 특징.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1, 2, 3, 4번을 해야 되고,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종을 계속 유지시키려면 내가 당연히 자식을 낳아야 되고, 그럼 그 자식이 환경에 맞춰서 진화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1, 2, 3, 4번은 내 특정한 개체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특징. 5, 6번은 우리 종족이 계속 살기 위해서 필요한 특징. 이렇게 해서 생물이라면 갖추어야 될 조건이 6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 이 로봇 강아지는 과연 생물일까, 생물이 아닐까? 일단 첫 번째, 세포로 구성된다 했는데 쇠덩어리로 돼 있죠. 세포가 아니네. 자, 두 번째, 물질 대사를 한다고 했는데, 물질 대사,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작용, 뭔가를 분해하고 합성하고, 물질 대사 안 일어나겠죠. 세 번째,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 유지. 자극에 대해서 반응은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내가 여기서 빛을 비추면 빛을 비추는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든지, 소리를 내면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간다든지, 자극에 대해서 반응은 할 수 있겠네. 항상성 유지? 항상성 유지라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온도가 올라가면 낮춰주고 온도가 내려가면 올려주고, 뭐 이렇게 조절을, 항상 일정한 환경을 유지시켜주는 걸 항상성 유지라고 했는데, 기계, 물론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있고 하면 뭐 항상성 유지 할 수도 있겠네요. 뭐 이거는 그냥 할 수도 있겠다. 자극에 대한 반응도 하고 항상성 유지, 뭐 시스템 업그레이드 하면 할 수도 있겠네. 그렇죠? 한다 치고. 그다음 네 번째, 발생과 생장. 발생 생장을 하려면 반드시
세포 분열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세포가 아니니까 발생생장 못하겠죠? 생식과 유전.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닮아야 되는데 자식 못 낳죠? 환경 적응과 진화. 환경에 적응해서 자기 몸을 바꿀 수 있나? 못 바꾸죠. 많이 쳐줘도 3번 한 개 할 수 있는데 얘는 과연 생물인가? 아니란 얘기죠. 그렇다면 과연 이 6가지 특징 중에 몇 가지를 만족시켜야 생물이라고 할 수 있느냐? 6가지 중에 6가지를 만족해야 생물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라도 빠지면 그 애는 생물이 아니란 얘기죠. 생물이 갖춰야 될 특징 6가지는 반드시 갖추어야 될 조건이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생물이 아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은 생물이 갖춰야 될 조건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한 얘기를 했고, 강의 끝날 시간 됐죠? 그러면 이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과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대충 시간이 한 30분 강의를 한 것 같은데 20분 남았죠? 20분 동안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A4 용지 한 장 준비하시고, 자, A4 용지 준비합시다. A4 용지 한 장을 준비하고 노트 필기합니다. 노트 필기. 처음 강의 시작할 때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오늘 이 시간 내용을 정리하는 게 과제다. 항상 4시간 똑같습니다. 생명과학 2의 단원에서 생명현상의 특성, 생물이라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1번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그 세포는 어떤 구성체계로 되어 있느냐? 자, 동물, 식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2번 물질대사 하는데 물질대사에는 동화, 이화가 있더라. 3번 자극에 대해 반응과 항상성 유지. 4번 발생, 생장. 발생은 무엇이고 생장은 무엇인데 반드시 세포 분열을 해야 된다. 생식, 유전, 적응, 진화 이렇게 해서 생물이 갖춰야 될 특징 6가지 선생님 정리했죠? A4 용지 준비해서 이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학연 반번호 이름 쓰고 생물의 특징 1번 뭐뭐뭐뭐 2번 뭐뭐뭐 3번 각각의 내용 한글 타이핑하는 것보다 아마 손으로 쓰는 게 훨씬 빠를 겁니다. 그래서 써서 사진을 찍어서 화질을 낮추어서 용량을 줄이고 과제 제출방에 파일 이름도 학년 반번호 이름 여기 쓸 때도 종이에도 학년 반번호 이름 쓰고 파일 제목에도 파일 이름도 학년 반번호 이름 그 다음에 과제 제출방의 제목도 학년 반번호 이름 1강 과제 2강 과제 이렇게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